안녕하세요. 포트라 리야드 무역관입니다. 사우디 하면 네옴 프로젝트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사우디에서 가장 진도가 빠른 프로젝트 중 하나인 홍해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동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미드와 콘텐츠 협업을 통해 미드가 3월에 개최한 웨비나를 요약해드립니다. 일부에서는 미드가 발표한 사우디 프로젝트 시장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2부에서는 레드시 글로벌이 발표한 홍해 프로젝트 최신 동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웨비나 원본과 발표자료 링크는 영상 하단을 참고하세요. 먼저 미드에서 콘텐츠와 조사 총괄 책임인 에드 제임스가 발표한 사우디 프로젝트 시장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GCC 프로젝트 시장 규모는 2,09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거의 2배가 늘어난 크기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가 953억 달러가 넘는 발주액을 기록하며 GCC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시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2위인 UAE도 에드녹의 석유화학 사업 발주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많은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의 프로젝트 시장 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사우디가 추진 중인 다양한 기가 프로젝트들이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총 사업 규모는 8,800억 달러가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공식적으로 기가 프로젝트라고 지정된 사업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는 5개 사업이고 네옴을 비롯하여 오늘 설명을 드릴 홍해 프로젝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해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레드시 글로벌은 홍해 연안에 관광 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구역에 따라 레드시와 아말라 2개 프로젝트로 구분해서 진행 중입니다. 레드시를 비롯해서 홍해 연안과 사우디 전역의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전체 사업 규모의 10% 정도만 발주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사우디에서는 이런 기가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면서 2022년과 2023년 건설과 교통 분야의 발주액이 급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호텔, 쇼핑몰, 주거 이상업 시설들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고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토목공사와 철도 및 메트로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전력 분야에서도 고카파력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를 수주 중인 주요 해외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이태리, 그리스,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이 사업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전력, 메트로,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미드에서 발표한 사우디 프로젝트 시장 동향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레드시 글로벌의 조달 총괄 책임인 벤 에드워즈가 전하는 레드시 프로젝트 추진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시 글로벌의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드시 프로젝트와 아말라 프로젝트로 구분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레드시 부분만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말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웨비나 원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레드시 프로젝트는 홍해 연안의 알와질 라군이라는 지역에 남북으로 60km 길이가 되는 면적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2개의 섬을 집중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16개의 호텔을 건설 중입니다. 이 중 14개의 호텔은 섬에 위치하고 2개의 호텔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호텔 중 하나는 남쪽의 식스센시스 호텔로 이미 운영 중이고 하나는 북쪽의 데저트록 호텔로 올해 안에 개관 예정입니다. 섬 호텔들로는 우마아 섬의 세인트리지스 호텔이 운영 중이고 리츠칼튼 호텔도 곧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쉐이바라 섬의 프라이빗 리조트가 있고 슈라 섬에는 11개의 호텔과 골프 클럽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레드시 프로젝트와 별개로 추진 중인 아말라 프로젝트의 간략히만 소개하자면 3단계 중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고 트리플베이 지역과 인근 섬에 23개의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럼 다시 레드시 프로젝트로 넘어와서 식스센시즈 호텔 실물 사진입니다. 내륙으로 20km 들어간 위치에 있고 사막과 산이 만나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포스터 앤드 파트너즈가 디자인했습니다. 이건 세인트리지스 호텔 현장입니다. 몰디브 스타일의 해상 빌라와 해변 빌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누즈마 리츠칼튼 리저브 호텔입니다. 역시 해상 빌라와 해변 빌라로 구성했고 곧 개관 예정입니다. 또 쉐이바라 섬의 프라이빗 리조트는 레드시 글로벌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할 호텔입니다. 역시 올해 안에 개관 예정입니다. 데저트락 호텔은 산의 동굴을 파고 주변 지형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 호텔입니다. 호텔 내에는 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험악한 산악지대에서 투숙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올해 내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원용 주거단지인 퍼틀베이 빌리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을 건설 중이고 사진을 보시면 지금 진행이 많이 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학교, 병원, 스포츠시설, 비치클럽 등의 시설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해 프로젝트의 메인 허브가 될 슈라섬입니다. 현재 11개의 호텔이 건설 중이고 중앙에 골프클럽이 자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수백 개의 시공사들과 수천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슈라섬에는 인지도가 높은 고급 글로벌 호텔들이 들어오기로 결정되어 공사가 한창입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도 완공이 임박해 있습니다. 슈라섬을 내륙이랑 잇는 다리는 2022년 가을 완공을 했고 아키로돈이 공사를 담당했습니다. 프로젝트 1단계의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이미 일부 호텔들이 완공된 상황에서 레드시 글로벌은 이제 호텔 건설에서 운영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상항공기, 보트, 전기차 등 호텔 투숙객 이동을 지원할 해상 및 항공 모빌리티 솔루션도 도입 중인데요. 국제공항은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수차례 리야드와 제다 노선을 운영 중입니다. 공항 택시터미널에서는 수상항공기 4대를 운항하고 있고 2030년까지 항공기도 몇 배로 더 늘리게 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을 위한 원예 및 조경도 중요한 만큼 100만 제곱미터 크기의 중동 최대 규모의 농원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레드시는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 중에는 최초로 100% 독립형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76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1300메가와트시 용량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저장 장치도 건설 중입니다. 또한 아쿠아파워와 협력하여 8만 제곱미터 규모의 습지를 조성했습니다. 이 습지를 통해 매일 8,000 입방미터의 하수를 화학 처리 없이 자연 정화하고 있고 정화된 물은 농원으로 다시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성한 습지는 조류와 기타 야생동물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27년까지는 28개의 호텔을 개관하고 2030년까지는 22개의 섬과 6개의 내륙 지방에 총 50여 개의 호텔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시 글로벌의 계약 및 조달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우디의 대형 사업들은 발주처, PMC, 시공사 순으로 하청을 주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시는 이와 다르게 CM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하나의 건설 프로젝트를 30여 개의 패키지로 나누고 발주처가 직접 공급자들과 협상을 하고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레드시 글로벌은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공급자와 윈윈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입찰 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에 따라 소규모 사업은 약식 계약서를, 대규모 사업은 PD 기반 계약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급 조건도 공급자와의 협상을 통해 최대한 유리하게 조건을 맞추어 주고 있고 과업에 따라 성금 지불에 대한 협의도 가능합니다. 또한 발주처가 직접 적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현장 인수와 함께 이행 보증을 해제하게 됩니다. 유보금 보증 또는 유보금에 대해서도 공급자와 협의를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발주액은 레드시 프로젝트와 앙알라 프로젝트를 합쳐서 162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작년 건설 발주액이 72억 달러 정도였고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발주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현재 9개의 마스터 플랜을 추가로 계획 중입니다. 이상으로 레드시 글로벌의 발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 웨비나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질의응답 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레드시 프로젝트의 사업 참여 기회가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이고 계획 중인 사업들이 많은 만큼 발주도 많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우디에 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사우디의 레드시 외에도 사업 기회가 많고 법인 설립 절차도 많이 개선된 만큼 사우디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벤더 등록 절차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일단 레드시 글로벌 홈페이지를 통해 벤더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일부 기업들은 1단계만 마치고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는데 2단계에서 추가 요청 서류들까지 모두 제출해야지만 벤더 등록이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벤더 등록은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개월이 소요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물품 공급을 위해서는 시공사를 통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레드시 글로벌은 CM 방식을 통해 직접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레드시 글로벌이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곧 레드시 홈페이지에 마켓플레이스라는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앞으로 진행 예정인 사업들을 공개하여 공급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또 건설 분야 외에 빔이나 AI 등과 같은 기술 관련 사업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레드시 글로벌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빔 기법을 도입하고 있고 레드 인증도 추진하는 등 여러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도 벤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호텔 및 부동산 개발 등의 투자와 관련된 상담은 벤더 등록 없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드시 글로벌과 사업을 하려면 사우디의 법인 설립이 필수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현지 거점이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전력이나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사업의 발주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은 PPP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드시 프로젝트의 PPP 1단계가 거의 끝났고 아말라는 PPP가 현재 발주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PPP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도 레드시 글로벌과 사업을 하려면 홈페이지를 통해 벤더 등록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업 규모를 떠나 레드시 글로벌과 사업을 논의하는 첫 단계는 벤더 등록임을 강조했습니다. 벤더 등록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사 역량과 경험에 대한 홍보를 할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 초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특별히 구매에 관심이 있는 품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모든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해양 스포츠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건설과 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구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를 들어 호텔 외관 및 인테리어 디자인에 목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향후 9개월 동안 3만 입방미터 규모의 건설용 목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미드 웨비나 리뷰를 통해 본 사우디 홍해 프로젝트 최신 동향을 공유드렸습니다. 이번 웨비나에는 1200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참가하여 홍해 프로젝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미드의 콘텐츠 활용 허가를 받고 국문으로 요약하여 전달해드렸습니다. 웨비나 원본 시청과 발표 자료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링크를 영상 하단에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